오늘의 사회를 맡은 민간 싱크탱크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택환입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과 미래지식사회연구원가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큰 기업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성장관님께서 고해설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태진입니다. 우리 사회 최대의 화제로 떠오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지를 모으고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특히 축사를 해주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주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축사를 해주셔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내에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출산율이 더욱 가파르게 떨어져 인구 위기에 대한 걱정이 증폭함에 따라 이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숨을 고르고 여러 요인이 복합된 저출생 위기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다각도로 분석하고 심도 있게 다루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 구조 및 시스템 그리고 사회 심리적 문제 등이 뒤엉켜 있는 복합적이고 종합적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변화 없이는 그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그 많은 원인과 대책 중에 세미나 부제에 있는 바와 같이 보육, 주거, 세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정책에 집중하여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과제 중 시급하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구체적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 관습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제도 범국가적으로 차차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경향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환경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는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을 본인 삶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통계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이 반짝 증가했다는 고무적인 보도가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의 사회 경제적 기피 요인에는 미혼 청년층이 느끼는 비정규직, 높은 청년 실업률, 양절이 일자리가 부족한 저성장 기주도, 고용 문제, 치열한 경쟁적 환경, 높은 집값 등 결혼을 기피할 만한 경제적 문제가 깔려있고 결혼 후에는 바로 마주하는 열악한 보육 환경,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 가부장적 가치관 존중으로 인한 여성의 양육 부담, 출산 후 경력 단절 우려,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은 점, 경쟁적 사회 분위기로 인한 사교육비 과도한 부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몇몇 연구자나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범국가적 노력이 장기간 경주돼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번 연구는 민간 차원의 싱크탱크인 저희 차세대 미래전력연구원에서 김용민 박사님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작년 7월에 구성하여 시작하였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한 고심의 결과이므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선일보사가 전쟁 위기 극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세미나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총괄하는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여대 문미옥 교수님과 발제를 하시는 이강호 교수님, 김용민 박사님, 김경일 박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구용은 박사님, 김준영 박사님, 남영희 교수님, 송효진 본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호의 긴 항해 발상의 전환과 실천의 첫걸음을 떼는 기폭자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또 여성신문도 오시고 언론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주영환 부위원장이지만 사실 저보다도 더 아주 중요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출산 문제 전체를 총괄하시는 우리 주영환 부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고 우리 장태병 장관님도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저출생 위기 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전 정말 실천이 답이다. 이 제목을 잘 뽑았다고 봅니다. 이런 훌륭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강태진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장 겸 미래지식사회연구회장님과 여러 우리 준비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서 주요국 저출산 정책을 통해 미래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신 이광호 교수님, 또 비혼 출산 대책을 제시해 주신 김병일 교수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보완 대책을 제시해 주신 김용민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민 박사님은 저희 오래된 친구이자 또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직접 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이 토론하면서 오늘 주영환 부위원장 오시기 전에 우리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도 찾아가서 건의도 드리고 각 복지부, 고령노동부, 주택을 맡고 계시는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건의도 하고 역할을 많이 해주신 그런 노력을 우리 김용민 박사님께서 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세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 주거, 세제, 비혼 출산 분야의 시급한 핵심 보완 대책을 이 세미나에서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4월 인구 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한 521명 늘었다. 19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 보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겠나. 오늘 특히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조용한 부위원장 모시기 때문에 강력한 부르조드와 같은 추진력으로 확실하게 좀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저는 말만 하지만 우리 조용한 부위원장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부 있는데 그 폐지한다 그러지 말고 이걸 격상을 시켜가지고 지금 저출생 고령화 대책위원회 조영환 위원장 같은 강력한 추진을 가진 분이 맡으셔가지고 그 다음 복지부에서도 이 저출산 부분 이런 부분 다 통합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관련된 거 통합을 해서 강력한 집행체계를 만들어줘야지. 위원회 가지고 저도 위원장이고 장태평 위원장도 위원장입니다. 근데 위원회 가지고는 이거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관계되는 법률도 강제 집행이 법률도 없어요. 이 사무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부처에 부총리급으로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우리 조용한 이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책임자를 임명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한번 세계에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한번 해보신다면 분명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지 않겠나. 그래서 한강의 첫 번째 기적이 경제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 기적은 이 저출산을 반등해서 정상화시키는 두 번째의 한강의 기적이 꼭 오늘 이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축서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주영환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그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과 미래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 저출생 위기 극복 실천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처럼 중요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강태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잘 빛내주신 존경하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태평 위원장님, 그리고 발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 OECD 평균 출산율이 1.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현상은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속도 측면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그 출산율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이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을 돌파하고요. 그 중에 한 100만이 치매 환자시고 200만이 독거노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도 더 이상 인구 문제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걸린 당면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이상한 각오로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를 하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학계 출산율 혁명대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는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국내외적으로 가장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출산 휴가라든가 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고 부모의 맞돌봄을 확산하는 한편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상한을 대폭 인상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과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확실하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양육 부담 관련해서는 저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육은 이제 공동체의 책임이다. 그래서 부모 양육, 패런털 케어에서 공공 양육,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목표 하에 0세에서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 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확실하게 실현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간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연장하고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봉학교도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원하는 만큼 사용하실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제 보육 기간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휴일 돌봄이라든가 애가 아팠을 때 그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야간 돌봄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틈새 돌봄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면서 가정에서 보육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고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일단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택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확대하고 또 청약 요건도 완화하면서 개선하면서 동시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하거나 애가 새로 생겨나서 주거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해서 출산 가구에 대해 당초 매년 7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12만 원 이상으로 매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신생아 출생 숫자가 23만 명, 신생아 출생 숫자 대비 종전에 한 30% 정도 커버를 했다면 한 50% 가까이 늘려나가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신규 택지를 확보해서 출산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 부부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14,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주택 마련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인기가 높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소득 요건을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사실상 폐지하고 또 대출 기간 중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새로 출산할 때마다 0.2%포인트 낮춰주는데 그걸 2배 수준인 0.4%
득 포인트로 이제 낮춰드리려고 보이고요. 또 저희가 신규로 애를 출산하는 가구에 있어서는 그 신생아 특별공급은 그 정부가 생긴 이래 딱 한 번 생애 주는데 앞으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 한해서 한 번 더 그 특공 기회를 저희가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보다 넓은 주거로 이전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결혼하게 되면 그 헛벌이 했을 때보다 맞벌이가 불리했던 그 청약 요건 같은 것도 과감하게 동등하게 저희가 바꿔서 결혼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가정 양육 부담 완화 그리고 그 주거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가정 양육 완화, 또 양육 교육 부담 완화, 그리고 주거 부담 완화는 사실 애를 낳고 기르는 금전적 부담과 기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들입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더 하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 생명의 가치, 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또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Why do I have a baby? 내가 왜 애를 낳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또 그 물질 위주, 또 경쟁 위주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실추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았나. 제가 취임 후에 제일 먼저 만나뵀던 분들이 그 종교계의 그 큰 어르신들입니다. 조계종의 총무원장님, 그 기독교 협회 회장님, 또 천주교의 대주교님, 원불교의 그 원장님들을 뵙고 그분들께 제가 그 저출생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구하셨을 때 다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실제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 수요자들, 또 공급자들, 전문가들, 해외 그 석학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 애를 낳고 기르는 금전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 저변의 생명 또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알려지지 않고서는 애를 낳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 유럽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 일가정 양육 부담이라든가 주거 부담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들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드레스 하지 않으면 그 저출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육 교육 부담 완화 그리고 주거 부담 완화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을 함양시키는 그 사회인식, 문화 변화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책이 하프고 나머지 하프는 그 사회인식, 문화의 변화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정책적 대응에는 또 구조적 측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사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 좋은 일자리가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이 창궐을 하게 되고, 또 수도권의 전 인구의 절반이 집중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고, 또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경쟁 압력이 심해져가지고 압박 비용이 큰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일자리, 소위 좋은 일자리라는 게 대기업 일자리, 그리고 중견기업 일자리, 그리고 금융기관하고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들 일자리인데, 대기업 일자리가 우리 전체 일자리의 14%, 중견기업이 14%, 나머지 한 6% 정도가 이제 공공기관, 금융기관이고요. 결국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체 일자리 중에 그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많이 창출하느냐, 이게 가장 큰 해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업체, 사교육비 부담 경감,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는데, 이런 구조적 대책들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저고위를 당분간 인구 비상 대책회의로 전환해서 매월 개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 비상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취재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책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달려들어가지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런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인 실천이 다르다라는 말씀에 10분 또 적극 공감합니다. 발표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는 이제야말로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된 대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 사안의 경우에는 하반기 내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연내 완료하고, 또 일부 조치는 내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회에서 열린 인구포럼 세미나에 갔더니 국회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여야 지도부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저출생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타결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입법화될 사안들이 조속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20, 30대 미혼 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또 맞벌이 육아부부 등으로 구성된 이 정책 수요자들이죠. 저희가 국민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또 운영하면서 단순히 정책이 이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지, 또 만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주기적 성과와 함께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과감하게 더 보강해서 추진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은 도려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보육, 주거, 세제, 그리고 비혼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보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제 지원도 저희가 이번에 좀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결혼, 출산 관련돼 가지고 세제 지원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 관련돼 가지고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 공제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자녀세 공제도 조금이지만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시발점이 돼가지고 앞으로 세제 분야에서도 결혼, 육아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그 지속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비혼 출산 문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 대책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비혼 출산이 2.5%밖에 안 됩니다. 불란서가 한 60%, OECD 평균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출산의 거의 97.5%가 결혼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대책에는 사실 어떻게 하면 혼인을 더 장려하고 또 혼인하셨으면 가급적이면 애를 낳으실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했습니다만 사실 비혼 출산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그 위기 임산부의 경우에 지금 결혼을 늦게 하시다 보니까 초산 연령이 한 33세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낳게 되지만 또 애를 낳기를 원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애를 못 낳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난임 진단을 받으신 분이 한 2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신생아 23만 명 중에 한 10% 가까이가 난임 치료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낳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입양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또 입양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위기 임산부랑 그 입양을 원하시는 커플을 연결해 드리는 그 상담 체제도 이번에 대폭 강화했고 또 입양의 요건, 절차, 기간을 대폭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스티브 잡스라든가 그 제프 베조스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의 경우에는 결혼 형태에 상관없이 그 지원하는 그런 원칙도 저희가 정립을 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우리가 저출생 그 대응을 위한 그 시발점입니다. 이게 종착점이 아니고 앞으로 정책 이행 성과라든가 이런 걸 또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보고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의 그 모멘텀 출발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건설적이고 또 창의적이면서 실용적인 정책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걸 통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오늘 참가하신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